자, 세 번째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영상을 시작하실 때 저희 말 만남 영상을 보고 정말 많은 힘이 되고 눈물을 흘렸다, 위로를 받아서 눈물을 흘렸다는 말이 너무 감사하네요. 일단은 사연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남자친구가 24살에 대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과제가 많은 과라서 이리저리 과제에 치여서 3월부터 데이트라든가 만나는 시간이 확 줄었었고, 저는 또 저대로 자주 못 만나는 것에 대해 서운함을 많이 표현을 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때마다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지만 제 성에는 차지 않았어요. 저는 헌신적인 사랑을 하는 터라 밤늦게라도 보고 싶다면 바로 달려가고 조금 남은 시간이라도 쪼개서 보러 가는 타입입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다음날 무리가 가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고, 직장인인 제가 데이트 비용을 거의 다 부담하거나 선물을 주고 하는 것에 대해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저에게 많은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헤어지기 전날 제가 술에 취해 힘들다고 서운하다고 주정을 좀 부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전화로 얘기를 해보는데 더 만나봤자 서로에게 좋을 것이 없다며 여유도 없고 이제는 본인만 더 신경 쓰고 싶다고 하더군요. 덤덤하게 말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렇게 눈물 없던 남자친구가 펑펑 울며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만난 날이 있는데 만나서 얘기하자 해서 만나서 헤어졌습니다. 제가 한두 번 정도 잡아봤는데 더 이상 잡으면 남자친구가 더 힘들까봐 깔끔하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고마웠다고 잘 지내라며 장문의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 저도 답장을 했고 그 후론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저희는 1년 정도 만났고 헤어진 지 3주 차입니다. 종강을 하면 연락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심리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헤어져 본 적이 없었고 정말 깊은 사이였습니다. 제가 연락해봐도 되는 걸까요? 저는 아직 많이 좋아합니다. 라는 사연을 받았어요. 마음이 아프죠. 이게 지금 이 사연자분은 아직도 많이 좋아하시고 계신 것 같네요. 근데 일단은 남자친구분의 마음을 얘기를 하자면, 연애를 하는 것도 당연히 좋죠. 내가 좋자고 하는 거니까. 이 같은 삶을 살더라도 연애로 좀 더 내가 많은 감정을 나누고 좀 행복할 수 있다면 연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정도까지 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연자분께서는 뭐 피곤해도 뭐 시간을 쪼개서 어떻게 나아가고 이렇게 하지만 남자친구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아니다 싶을 때는 뭐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근데 이거는 마음이 없어서 뭐 좀 더 좋아하지 않아서 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서로가 만난 이제 이 시간에 익숙해졌고, 당장은 우리가 지금 만나는 것도 좋지만 만나고 싶지만 내일의 나를 위해서 한 행동들이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서운하게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금전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아마 이 남자친구분께서는 많은 부담을 느꼈으리라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본인도 돈을 쓰고 싶을 거고 본인도 시간을 좀 더 쓰고 싶고 본인도 해주고 싶은 게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럼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아마 본인을 좀 자책하는 시간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 나는 항상 받기만 하지? 왜 나는 해줄 수 없는 거지? 나는 왜 이러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전 남자친구분께서도 많이 힘들어할 것 같아요. 사연자분께서 너무 잘 해주셨고 지울 수 없는 그러한 시간들에 대한 흔적을 뚜렷하게 남기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근데 여기서 조금 돌려봤을 때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한번 봐볼까 싶으면 남자친구분께서는 집착으로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조금 더 현실적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보세요. 지금 사연자분께서 만약에 내일 회사를 가야 돼요. 이 회사에서는 컨디션이 되게 중요해요. 하루하루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 많고 해와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남자친구분께서 그냥 일단 만나자. 1시간이라도 보면 안 돼? 커피 한 잔 정도는 괜찮잖아. 내가 갈게. 내가 데리러 갈게. 내가 살게. 이렇게 해버린다면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입장을 바꿨을 때 부정적인 모습으로 보자고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내일 학교를 가야 하니 우리는 오늘 보고 싶어도 참자. 대신 뭐 잠깐 통화라도 할까? 아니면 내일 끝나고 우리 뭐 커피 밥이라도 한 끼 할까? 뭐 이런 답변을 했다면 아마 좀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어요. 모든 사람이 같은 연애를 할 수는 없거든요. 성향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연애는 중간에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절대 한쪽으로 치우칠 수 없어요. 그게 상대에 대한 존중이기도 하고 배려이기도 하죠. 그렇게 맞춰가는 게 연애고. 그래서 보다 보면 좀 분리된 연애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나의 일상과 연애는 분리. 연애를 할 때는 이럴 때 연애를 하고 나의 일상을 살 때는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성향을 존중받지 못하면 지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리고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는 시간과 내 친구를 만나는 시간과 내가 집에서 쉬는 시간은 따로입니다. 너는 친구 만날 시간은 있고 나 만날 시간 없어? 너는 집에서 뒹굴거릴 그 시간에 나를 만나러 와줄 수는 없었던 거야? 라는 서운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게 사실상 분리된 연애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똑같은 얘기예요. 많이 힘들 거예요. 피곤할 거고.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남자친구를 만나기 싫어서 안 만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휴식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일상을 존중해줘야죠. 그래서 보면 사연자분께서는 넘치는 사랑 너무 보기 좋아요. 이런 사랑 너무 좋은데 왜 헤어졌을까라는 안타까움도 정말 크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는 전 남자친구분의 마음은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라는 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해결법을 찾아보자고 하면 종강할 때 연락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연자분이 조금만 생각을 바꿔주면 다시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너에 대한 존중이 없었던 것 같아. 너도 정말 바쁘고 너 나름 힘들 텐데 나도 나 나름 힘든 거 아는데 내가 힘든 걸 이겨냈다고 너도 힘든 걸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나는 한두 시간만 자도 너를 만나는 게 좋았지만 너는 한두 시간 자도 나를 만나는 게 좋다고 한들 너에게는 3-4시간 잠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이런 말을 하면서 조금 설득으로 다가간다면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연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분께서 다른 이성이 생겨서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그냥 이 사연만 봤을 때는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연애 스타일이 다른 거지 누가 더 좋고 나쁘고의 개념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그래서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라는 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성향이 다른 거지 잘못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